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도와주면 안 돼. 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네 혼자 알아서 해. 난 안 도와줄 거야.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백로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장애명도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같은 장애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중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분이 많습니다. 처음 장애인을 만나면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나름 여러 장애인을 만난 경험을 믿고 자신은 장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장애명을 갖고 있더라도 경중의 차이가 엄청 심하고 또 중복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서 한 장애명으로 그분의 장애를 결정짓고 그런 장애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 단정짓는 것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오류, 잘못된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설의 장애인들과 나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쇼핑도 하고 오락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일반 대중식당에 단체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반은 의자로 앉는 테이블 좌석이었고 반은 마룻바닥에 방석으로 앉는 좌식 테이블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인지 꽤 많은 손님이 북적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복잡한 점심시간이어서인지 한쪽 구석 마룻바닥에 앉는 테이블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좌식 테이블은 중간 마룻바닥에서 휠체어에 내려서 신발을 벗고 그 구석까지 한 5~6m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다른 손님께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또 저희 일행 중에 한 명이 마룻바닥에 좀 누워 계셔야 할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그 구석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행 중에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움직임이 매우 불편한 젊은 내병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휠체어에서 내려 신발을 벗고 좌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자원봉사자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자원봉사자가 그 휠체어 탄 장애인 친구에게 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어. 너 할 줄 알잖아. 네 혼자 내려서 좌석까지 가. 장애인은 불편할 뿐 정상인과 다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며 휠체어 탄 그 친구를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도와주려는 자원봉사에 손을 뿌리치고 옆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팔짱 끼면서 그 친구를 감시하듯이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그 휠체어 탄 친구는 평상시 시설에서 혼자서 신발을 벗고 휠체어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으며 또 이방저방 자유로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아마도 그 자원봉사자는 그 친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애인 친구가 스스로 신발을 벗고 휠체어에 내려서 저 구석까지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휠체어에 내려 겨우 신발을 벗고 마루에 걸터 앉았지만 자리에 이동하기까지는 한 5~6m 되는데 이미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 친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홍해 갈라지듯이 모두 비켜주어야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큰 소리도 내고 또 이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청년은 이 모든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한 그 자원봉사자는 마치 극기훈련을 시키듯이 옆에서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남의 시선을 집중받으며 우리의 좌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를 게 없고 똑같이 대해야 한다. 장애인은 다만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은 장애인을 편견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인식시켜주는 매우 아름다운 격언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들이 가서 장애인 친구에게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너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네가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한 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서 감독하듯이 지켜보는 모습이 과연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모습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를 바 없다는 이런 멋진 격언이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은 배려 없는 행위입니다. 비장애인들도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신발 하나 신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짐을 들어달라고 도와주고 신발을 신곤 합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장애인과 나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장애 때문에 불편하고 고행되지 않고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이목을 집중시켜가며 그 자원봉사자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은 불편한 것뿐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혹 자원봉사 가서 장애인에게 유독 호랑이 선생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비장애인과도 함께 나눴던 일들도 장애인만 보면 더 독한 마음으로 극기 훈련시키듯이 혼자 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은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장애인보다 몸이 급속도로 퇴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운동할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려라는 의미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단어입니다. 아까처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배려해준다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동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동정을 앞세운 배려가 있고 서로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호간에 존중해주는 의미의 배려가 있습니다. 혼자 신발 벗고 휠체어에 내려서 자기 자리까지 이동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많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기 자리에 앉도록 도와드리는 배려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를 게 없다면서 스스로 하라고 일러주는 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배려는 먼저 휠체어에 탄 장애인에게 이동하기 전에 은근슬쩍 물어보는 배려입니다. 혼자 좌석까지 갈래요?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그 장애인분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으로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려가 바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도와주거나 아니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